안녕하세요. 음악장비 전문샵 미디크루 최 실장입니다. 검색창에 미디크루 아시죠? 여러분, 리본 마이크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음향 감독님들이 아니시라면 사용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골든에이지 프로젝트에서 나온 R1 패시브, R1 액티브 리본 마이크입니다. 화사하고 풍부하고 내추럴하면서 공격적이지 않은 사운드. 사실 테스트를 지금 계속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께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감히 이 금액대에서도 앨범 제작이 가능한 수준의 소리가 녹음된다라고 정말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은 마이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First you look so strong, then you fade away. The sun will blind my eyes. I love you anyway. Thirsty for your smile, I watch you for a while. You are a babe portrait in a deep blue sk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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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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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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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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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너의 사랑 나의 사랑 Your Love My Love 스웨덴 골든에이지 프로젝트에서 나온 R1 리본 마이크 시리즈는 매우 깨끗하고 맑은 소리와 함께 가장 자연스러운 이라고 표현되는 리본 마이크의 특징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모든 악기 녹음에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앰비언스 녹음에도 최적화되어 있고 보컬 녹음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기가 막힌 거의 만능에 가까운 마이크입니다. 거기에 소리 대비 가격도 정말 착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미디크루에 전시되어 있으니까 언제나 컴온! 구독도 컴온! 아시죠?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리본 마이크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리본 마이크에 대한 특징, 장점과 단점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 골든에이지의 R1 시리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이크라고 하면 다이나믹 마이크, 컨덴서 마이크 이 정도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리본 마이크가 컨덴서 마이크보다 먼저 출시되었습니다. 1920년대 개발이 돼서 쭉 사용이 되다가 50년대 컨덴서 마이크가 개발되면서 대세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죠. 그러면 컨덴서 마이크보다 소리가 별로였기 때문에 리본 마이크가 자리를 뺏겼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건 아닙니다. 이 리본 마이크들은 안쪽에 알루미늄으로 된 진동판이 이렇게 길게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을 U자형 자석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상당히 무겁고 상당히 크고 충격에 약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면 센 입소리에 리본이 찢어졌다, 살짝 충격을 줬는데 자석이 깨졌다 라는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큰 진동판과 큰 자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고 깔끔한 게인을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이크이다 보니까 편의성 면에서 컨덴서 마이크에게 밀리게 된 거죠. 하지만 사운드가 워낙에 자연스럽고 우리가 컨덴서 마이크에서 쉽게 목격하게 되는 고음역의 그 공격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화사하고 은은하게 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전히 해외에서는 이 리본 마이크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런 5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리본도 상당히 튼튼한 소재로 바뀌었고 자석도 네오디움이 개발되면서 부피와 크기, 안정성까지도 발전하게 된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본 마이크의 사운드적 특징은 굉장히 내추럴한 데 있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부피감이 있게, 덩어리가 있게 다른 말로는 엉덩이가 처진 듯한 그런 느낌으로 소스는 받아지지만 뭔가 텁텁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반면에 컨덴서 마이크는 그런 텁텁한 느낌은 없지만 특히 고역대에서 인위적으로 찌르는 듯한 공격성을 느끼는 경우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리본 마이크는 귀로 듣는 듯한 사운드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굉장히 내추럴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톤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입니다. 초저역대와 초고역대 모두 상당히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이 부분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제가 리뷰를 준비할 때 해외의 많은 자료들을 찾아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떤 브랜드의 리본 마이크가 됐던지 간에 소리에 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단 사용에 대한 불편함은 여전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리본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피규어 8 양방향 패턴을 가진 마이크입니다. 이게 패턴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형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양방향 피규어 8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긴 진동판을 자석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과 뒤로 소리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때문에 양방향 패턴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마이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코러스를 녹음할 때 A란 사람, B란 사람을 놓고 동시에 코러스를 녹음한다. 그럴 때는 굉장히 좋은 결과값도 얻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뒤쪽으로 녹음 공간이 앰비언스를 잘 받아주는 공간에서 녹음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아름답게 펼쳐지는 앰비언스까지도 깔끔하게 소리가 녹음이 되지만, 만약에 단일 방향으로 녹음을 해야 하는데 좋은 녹음 공간, 그러니까 뒤쪽으로 아름다운 앰비언스를 펼칠 수 없는 공간이라면 반사음을 방지하는 리플렉션 필터나 그에 준하는 재료가 필요한 마이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리본 마이크를 불편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 큰 진동판과 큰 자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높고 깔끔한 게인값이 필요한 마이크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리본 마이크의 퀄을 좀 받고 싶다 그러시면 최소 엔트리급 이상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가장 좋은 건 외장 프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엔트리급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나만 있다. 그러면 사실 리본 마이크의 퀄을 오롯이 끌어내기는 좀 힘들어요. 이런 점들 때문에 예전에는 이 리본 마이크가 마치 스튜디오 전유물처럼 여겨지고 사용되어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용자분들도 리본 마이크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홈 레코딩 장비들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너무 엔트리급 장비만 아니면, 특히 외장 아웃보드나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리본 마이크의 슈퍼 디테일한 내추럴 사운드를 여러분도 쉽게 겟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오늘 준비한 골든에이지의 R1 리본 마이크 시리즈는 리본 마이크의 표준이라는 RCA77을 모티브로 만들어졌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R1 패시브, R1 액티브, 그리고 조만간 따로 보여드릴 R1 진공관이 있죠. R1 패시브의 경우에는 패시브라는 이름에서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팬텀을 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48 팬텀은 끄고 순수한 게인으로 끌어올려 주셔야 되는 마이크입니다. 프리퀀시 레인지는 30에서 18km, 맥시멈 XPL이 160dB, 거기에 1km 기준 1%의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이크들이 SPL이 120에서 130, 많이 높으면 140 정도의 2.3이나 2.5에서 0.5 토탈 하모닉을 자랑을 하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아웃풋 임피던스는 600옴입니다. 네, 상당히 높죠? 그리고 리코멘드 로드 임피던스도 3000옴에 달합니다. 저항이 상당히 높죠. 즉, 이 R1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외장 프리가 있거나 상급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R1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FET 버퍼 앰프를 채용해서 팬텀 파워를 사용하는 마이크이고, 마이너스 10dB 패드와 100kHz의 로우컷 필터가 달려 있습니다. 사운드적으로는 패시브보다 아주 살짝 더 웜한 느낌과 트랜지언트가 조금 더 빠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프리퀀시 레인지는 30에서 18km 동일하고요. 맥스 SPL도 동일합니다. 다만 앰프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웃풋 임피던스가 50ohm으로 훅 떨어지죠. 그리고 리코멘드 로드 임피던스도 1000ohm으로 훅 떨어집니다. 때문에 이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보다 사용이 좀 더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마이너스 10dB 패드가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이 큰 악기를 녹음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리본 마이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시브와 액티브 어떤 게 좋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두 개 다 사세요. 어차피 두 개 다 엄청 쌉니다. 네, 앵글이 바뀌었죠? 일단 R1 패시브형을 연결을 했고요. 프리앰프는 앰프리칼 랩에 마이키를 연결했습니다. 이 마이크 2도 지금 리뷰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 제가 쓰던 건데도 이걸 막상 리뷰하려고 하니까 이거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 자, 여튼 이 마이키의 프리는 아시다시피 아주 깨끗한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최대 개인값은 60dB까지 땡겨줄 수가 있고요. 확실히 600ohm에 달하는 저항값을 가지고 있는 패시브형 마이크이기 때문에 개인이 많이 필요하네요. 지금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50에서 65 사이에 넉넉한 개인값을 가지고 있어야 이 제품이 좀 성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한번 마이크를 돌려서 양방향성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디크루 최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디크루 최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디크루 최 실장입니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소리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잡음이 좀 들어갈 거예요. 저희 사무실 공간이 뒷벽 소리도 좀 있고 잔향이 좀 많이 도는 공간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어지간해서는 여러분들의 공간이 저희 사무실 공간보다는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 감안해서 소리의 느낌만 한번 들어주세요. 전체적인 소리의 특징은 지금 들리시겠지만 쏘는 느낌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분명히 풍부한데 쏘는 느낌 없이 쑥 들어오는 느낌이죠. 아주 내추럴합니다. 그리고 아마 언뜻 듣기에는 고음이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고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녹음한 다음에 EQ를 조절해 보면 너무나 잘 먹어요. 마치 고음역대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EQ를 올려보면 아주 부드럽게 끌어올라옵니다. 저역도 마찬가지예요. 저역도 올려보면 너무나 부드럽게 올라오고 너무나 부드럽게 내려가요. 때문에 저역, 고역 다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다. 때문에 녹음 후에 편집을 하면 화사하고 따뜻하고 달달한 느낌을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연결한 김에 앰프리칼 랩의 마이키, 이 치명적인 컴프셋도 한번 걸어볼까요? 하이 프리퀀시 앰페시스도 한번 켜주고 대충 이 정도에서 한번 올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 실장입니다. 기가 막히게 올라오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앰프리칼 랩이에요, 여러분. 앰프리칼 랩 기가 막힙니다. 제가 골든에이지 다음으로 좋아하는 브랜드 앰프리칼 랩. 네, 한 요 정도만 올려줘도 충분히 끌어올라오죠. 충분히 끌어올라오기 때문에 게인을 좀 낮춰주고 한번 웜까지 켜질 정도로 한번 올려줄까요? 와, 이건 너무 세네요. 네, 요 정도. 토스트까지는 안 올라올 거예요. 노래를 해야 다이나믹이 이제 이 움직여져야 토스트까지는 불이 들어올 거고, 아마 웜 정도만 이 정도로 끌어올라올 겁니다. 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네, 기가 막혀요. 네, 앰프리칼 랩 이렇게 하면 100% 컴프, 이렇게 빼면 프리앰프 파트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블렌딩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네, 기가 막혀.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줄여주고 여기 아웃풋도 좀 줄여줘야 되겠죠. 네, 기가 막힌 앰프리칼 랩도 미디크루.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여러분의 공간이 저희 사무실만큼 별로인 공간이다 그러면 이제 리플렉션 필터나 두꺼운 천막을 뒤쪽에 살짝 거리를 두고 들으시면
좀 더 좋은 소리를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디테일하게 팁을 드리면 너무 잔향이 심한 공간이라 부득이하게 리플렉션 필터를 써야 한다 하실 때는 리플렉션 필터 안쪽에 마이크를 위치시키지 마시고 살짝 앞으로 빼서 리플렉션 필터를 이렇게 안쪽으로 마이크가 들어가게 되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요 정도 빼서 리플렉션 필터를 설치하시면 꽤나 깔끔하고 살짝 데드한 느낌으로 톤이 잡혀서 들어가는 소스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R1 이 제품이죠. 네, 액티브를 90만원대의 5인패에 연결을 해서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내장 풀이로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리는 R1 액티브형 리본 마이크를 외장 풀이가 아닌 90만원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한 소리입니다. 앰프가 내장되었기 때문에 저항값이 50ohm으로 확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내장 풀이가 어느 정도 깔끔한 수준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죠. 때문에 패시브형보다는 확실히 사용이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너무 엔트리급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마이크예요. 그리고 또 이 마이크 리프터들이 몇 개가 나오죠. 이 브랜드마다 나오는데 그 마이크 리프터들이 아마 한 게인을 한 20dB, 25dB 정도를 올려줄 거예요. 그 제품들을 사용해서 올려주시기보다는 엔트리급 이상의 중급이나 상급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또는 쓸만한 외장 풀이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정도로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장비가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사운드가 이게 개인 취향이겠죠. 사운드는. 그런데 저는 이 리본 마이크 소리가 왜 이렇게 좋죠? 예? 이 골든 에이지라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소리가 정말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고 이 정도면 얘보다 몇 배 비싼 마이크들이랑 대결을 해도 꿀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이 상태에서 한번 통기타 소리만 드르릉 하고 한번 녹음을 해볼까요? 넥 쪽으로 한번 놓고 치면 중간쯤에다 놓고 치면 바디에다가 몰려서 치면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기존에 그 익숙한 컨덴서 마이크 톤이랑은 뭔가 많이 다릅니다. 예. 좋게 말하면 낭낭한 느낌, 나쁘게 말하면 찌르는 느낌, 요런 느낌들이 없이 뭔가 화사하고 부드럽고 풍성하게 소스가 쑥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디테일한 테스트는 조만간 보컬 하시는 크루님들 모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컨덴서 마이크의 뭐랄까 찌르는 느낌, 공격적인 느낌을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중급 이상의 오인패가 있는 분들 또는 쓸만한 외장 풀이가 있는 분들, 그리고 공간적으로 조금 이쁜 앰비언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차라리 좀 데드한 공간,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 공사가 되어 있는 작업실 정도, 그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계시다면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골든에이지 리본 마이크들이 싸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컬 녹음 한 번 아니면 기타 녹음 한 번만 하셔도 본전이 빠질 정도로 쌉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메리트가 될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너의 사랑 나의 사랑 Your Love My Love 스웨덴 골든에이지 프로젝트에서 나온 R1 리본 마이크 시리즈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두 개 말고 시리즈가 하나가 더 있어요. R1 진공관 액티브 마이크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제품 이렇게가 원래는 이제 한 라인업이에요. 그런데 이 R1 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는 진공관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세컨 하모닉이 증가될 거라는 걸 대충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조금 더 풍부하고 화사한 느낌으로 소리가 받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세 개가 다 어떤 전체적인 느낌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이 조금 더 디테일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같이 묶는 것보다는 얘는 따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따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거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뭐랄까, 사운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도드라지는 느낌이 없이 전체적으로 넓고 화사하고 은은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소리를 받아들여주는 특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거기에 금액도 아주 저렴하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한 마이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꽤나 깔끔하고 높은 개인값도 필요로 하고, 또 녹음에 대한 공간 그리고 녹음 노하우도 솔직히 조금 필요한 그런 마이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문에 너무 엔트리급 5인패 하나만 가지고 있다, 요런 분들에게는 사실 추천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중급 이상 어느 정도 꽤 괜찮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다거나 가장 베스트는 외장 프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죽어요 진짜. 네. 이게 또 저도 사실 이 테스트를 해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리본 마이크가 좋다라는 얘기만 들었고, 솔직히 리본 마이크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마이크 하나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것만 잠깐 써봤지 리본 마이크를 막 다양하게 써본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를 했었는데 테스트를 해보고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사운드가 나오길래 제가 사실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 느끼는 건지 제 취향을 저격한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어서 저도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감히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리본 마이크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훨씬 더 비싼 마이크들보다도 만족도가 더 높으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아주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엔트리급 5인패 하나만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실 리본 마이크가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들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깜짝 놀라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였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광고하면서 마무리해야 되겠죠? 이거 광고는 해도 늘질 않는다. 자, 이 골든에이지의 R1 리본 마이크 어디서 구매해야 되나요? 미디크루, 음악 장비는 미디크루, 검색창에 미디크루, 다들 알고 계시죠? 크루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합니다. 안녕.